화둥이 여러분 안녕! 화학 가르쳐주는 남자 화가 정선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약하고 본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시험까지 보고 또 온라인 계약을 하게 됐네요. 너무 아쉽게 되었지만 코로나라는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다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는 점을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저번 주에 교생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고 나서 정말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여러분들을 더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상황인지라서 어쩔 수 없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 대신 교생 선생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선생님이 교생 선생님한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시 우리 늘 하던 대로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아재 개그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행기가 싸움에서 패하면 뭐 하실까요? 정답 3초 있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그렇죠. 진에어입니다. 여행이 고픈 친구들, 굉장히 진에어 보니까 여행 생각이 많이 날 텐데, 선생님도 지금 너무 여행 가고 싶은데, 진에어 타고, 우리 제주도도 그리고 해외도 가고 싶지만,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생님 제 이야기를 꺼낸 것 같네요. 일단 넘어갑시다. 두 번째. 이거 정답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페이스북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가, 오른쪽에 있는 애가 파거든요. 파가 왼쪽에 있는 사과한테 나랑 결혼하자 애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지켜줄게 라고 했더니 이제 둘이 결국 결혼을 했거든요. 둘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의 아이의 이름이 무엇일지를 묻는 개그예요. 여러분들 미리 말하지만 이 개그는 좀 하이 클래스일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열심히 같이 또 노력하고 우리 아재 개그도 같이 의도치 않게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게 됐잖아.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하이 클래스에 도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이 클래스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3초 있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와우.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 선생님 왜 파인애플인가요? 헷갈릴 수 있어. 하지만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계획을 천천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생각해서 이해되지 않는 친구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에 나가기 앞서 하나 더 있었네. 여러분들 이거 정답 알죠? 선생님 다 공개했으니까 마스크 꼭 껴야 하나요? 뭐야 이거 정답? 그렇지, 여러분들 꼭 껴야 돼. 꼭 끼요. 네, 이 분위기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수업에 나가기 앞서서 여러분들 그때 계약하고 선생님 보니까 굉장히 어색해 하더라고. 선생님 좀 어색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올해 처음 본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봤잖아요. 함께 해가지고 또 조금 어색할 수는 있지만 우리 함께 노력해서 또 재밌게 수업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교과서로는 34페이지부터 38페이지 내용이고요. EBS는 42페이지, 43페이지 내용으로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EBS 내용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같은 경우는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우리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읽지 않고 오늘 배울 내용은 본격적으로 화학 반응식부터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적 관계를 알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처음에 미정계수법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미정계수법은 어떤 거냐면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선생님 개수 그냥 때려 맞춰서 저번 시간에 배웠었잖아요. 여러분 내용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 때려 맞추는 방법도 좀 이따 밑에서 살펴볼 거고, 공식적으로 구하는 방법은 미정계수법이라는 방법인데 이 공식적으로 배우는 방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식적으로 구하는 미정계수법은 언제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좀 고난이도 문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우리는 이 AG2S랑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반응해서 순수한 은과 Al2S3라는 황알루미늄을 만드는 이 산화환원이라는 반응인데, 이 산화환원이라는 반응은 우리 2학기 때 선생님이 한번 자세히 가르쳐 드릴 할 테니까 이런 반응은 몰라도 되고요. 아직 일단은 이런 반응에 대해서 미정계수법을 적용한다 까지만 알고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의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의 개수는 총 A, B, C, D에서 4개, A부터 D까지를 설정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한글이 좋아서 가나다라로 하고 싶습니다 하면 가나다라로 해도 돼요. 뭐 또는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해도 됩니다. 뭐 본인의 취향이에요.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이제 이 다른 문제집 또는 다른 교과서에서도 A, B, C, D로 나와 있기 때문에 A, B, C, D로 적용할게요. 그럼 일단 화학 반응식도 쭉 쓰는 거야. Ag2S 플러스 Al 반응 후엔 Ag 플러스 Al2S3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A부터 D까지로 넣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A부터 D까지 써볼게. A, B, C, D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원자수를 구한 후 원자수가 반응 전과 반응 후가 같다는 어떤 법칙이었지? 질량 보존 법칙을 대입해서 문항을 풀어볼 거예요. 이 질량 보존 법칙 우리 간단하게 복습해 보면 질량 보존 법칙은 반응 전후에 원자수는 유지되지만 어떤 게 유지되지 않는다고 했어? 분자수는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지. 이거 선생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별표 두 개. 그럼 이제 이 질량 보존 법칙을 어떻게 적용하냐? A부터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화학 반응 전에 보니까 지금 Ag에 대해서 관점을 살펴보면 은이 있는 것은 Ag2S라는 지금 파란색으로 긋고 있는 Ag2S가 있지. 근데 Ag2S 한 개에는 Ag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총 A개라는 분자가 존재하는 Ag2S에는 은이 총 몇 개 있을 수 있을까? 그렇지. 2A개가 존재할 수 있을 거고 화학 반응 후에는 은이 존재할 수 있는 게 C 이렇게 있으니까 2A는 C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황은 Ag2S 반응 전에 Ag2S에 한 개 있는데 총 A개의 분자가 있기 때문에 A 이렇게 쓸 수 있고 화학 반응 후에는 Al2S라는 화합물에는 S가 3개 있기 때문에 화학 반응 후에는 3D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총 D개의 분자가 있고 그 D개의 분자 속에는 분자 한 개당 황이 3개씩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3D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알루미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화학 반응 전에는 알루미늄이 B개 있고요. 화학 반응 후에는 Al2S라는 분자에는 알루미늄이 두 개씩 있기 때문에 총 D개의 분자에는 여러분들 그렇지 2D 존재한다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선생님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A를 한번 1로 가정을 하고 풀어볼게요. 뭐 A를 2로 놔도 되고요. 3으로 놔도 되고 여러분들 편할 대로 해도 됩니다. 하지만 쌤은 가장 간단한 1이라고 두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1이라고 있기 때문에 1이 이렇게 쓰고요. A를 통해서 바로 지금 보면 C부터 구할 수 있겠지. 왜냐면 B랑 A랑 관련된 게 없기 때문에 한번 구해보면 A는 1이라고 있기 때문에 C는 바로 2가 될 수 있고요. A를 통해서 한번 D도 한번 예측을 해보면 A가 1이니까 D는 3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D를 방금 3분의 1이라고 구했기 때문에 D를 통해서 B를 한번 구해보면 B는 그렇지. 3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단계 A부터 D가 모두 가장 작은 정수가 되도록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최소 공배수 어떤 값을 곱해주면 될까? 그렇지. 3을 곱해주면 3Ag2S 플러스 2Al은 그렇죠. 6Ag 플러스 여기에는 마지막 Al2S3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미정계수법은 여러분들 간단한 화학 반응식에서는 A부터 D를 설정하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화학 반응식, 즉 고난이도 문항에 적용을 해서 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본격적으로 화학 반응 양적 관계를 살펴볼 물과 질량의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부분 중요하니까 먼저 별표부터 치고 할게요. 이 지금 별표 치는 부분, 이 빨간색으로 밑줄 치는 부분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고요.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암기부터 하고 문제를 푸는 것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먼저 쭉 써볼게요. 개수비는 어떤 거랑 같냐면 몰수비랑 같고요. 몰수비는 분자수비랑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분자수는 기체일 때 부피비랑 같은데 어떤 거랑 다르냐면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빨강색으로 써야겠다. 질량, 비랑 다릅니다. 이 질량, 비랑 다르다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선생님 이 부분 암기해야 되니까 노란색으로 밑줄 한번 형광펜 쭉 한번 더 긋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수비는 몰수비, 몰수비는 분자수비, 분자수비는 부피비, 부피비는 질량비랑 다르다라는 부분을 선생님 통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우리는 결국 문제로 물어보기 때문이죠. 그러면 선생님 프로페인 22g이 충분한 양의 산소와 반응시킨다는 거 어떤 연소야? 그렇지, 산소가 충분하고 열이 가해지면 완전 연소라고 했었지. 완전 연소 후에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구해보는 문항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친절하게 분자량도 좋네. 하지만 원자량 탄소는 12, 수소는 1, 산소는 16이다 이렇게 주면 그것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화학 반응식부터 한번 완성해보자. 완성된 화학 반응식. 프로페인 있는데 이 프로페인은 기체예요. 기체라고 하면 G 쓰고 충분한 양의 산소랑 반응했으니까 산소도 기체. 그 이후에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CO2 기체 그리고 물은 수증기나 액체 이렇게 쓰면 개수비 맞춰보면 미정개수법을 쓰지 않더라도 바로 구할 수 있지. 화학 반응 전에 프로페인에 탄소 3개 있는데 화학 반응 후에는 이산화탄소에 하나 있기 때문에 탄소 3개 되려면 3 쓰면 되고 화학 반응 전에 수소가 8개 있는데 화학 반응 후에는 수소가 2개 있기 때문에 총 8개가 되기 위해서는 2개짜리 세트가 4개 있으면 되겠죠. 그럼 마지막 산소 맞춰볼게. 산소 같은 경우는 2개짜리 세트가 3개 있으니까 6개. 그리고 1개짜리 세트가 4개 있으니까 4개에서 반응 후에 10개. 반응 전에도 10개가 되기 위해서는 2개짜리가 5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즉 개수비를 한번 써보면 여기 옆에다가 개수비는 지금 프로페인부터 쭉 어떻게 돼? 1대 5대 3대 4 이렇게 되겠지. 1은 C3H8이란 프로페인, 5는 산소, 3은 이산화탄소, 4는 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프로페인의 질량을 주었기 때문에 프로페인의 몰수부터 한번 구해보자. 참고로 이 문제를 푸는, 어떤 문제를 푸는 팁은 몰수로 먼저 구해주는 거예요. 몰수로 구하자. 이렇게 한번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역시 밑줄까지. 그럼 몰수를 구하기 위해서 프로페인 22g에 몰수를 구해보면 문제에서 몰수 구하는 방법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22g을 분자량이 44로 나누면 2분의 1몰 또는 뭐 0.5몰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지금 보니까 개수비는 아까 뭐랑 같다고 했지? 위에서 몰수비랑 같다고 했지? 개수비가 지금 몇 대 몇이었어? 형광펜으로 치는 부분입니다. 개수비는 1대 3이지. 그럼 쓰면 1대 3이야. 몰수비도 1대 3이야. 몰수비 1대 3으로 반응할 때 프로페인의 몰수가 0.5몰이었으니까 그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몰수를 X라고 하면 X는 그렇죠. 1.5몰이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페인 1.5몰일 때 질량 쉽게 구할 수 있지. 우리가 모르는 이 구하라는 질량을 Y라고 한다고 치면 이 Y를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이 44로 나누게 되면 이 Y는 44 곱하기 1.5니까 몇이야? 6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좀 어려우니까 이거는 다음 페이지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 쉽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몰과 부피의 관계, 몰과 부피의 관계를 구하기 위해서 역시 아까 배웠던 중요한 부분 빨간색 별표 치고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개수비는 몰수비랑 같고요. 몰수비는 분자수비랑 같고 분자수비는 부피비랑 같은데 단지 기체일 때 근데 뭐랑 다르다고 중요하니까 질량비는 빨강색 질량비랑 다르다 놓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기압에서 여러분들 33.6리터인 질소 기체의 부피가 충분한 양의 수소 기체와 완전히 반응할 때 생성되는 암모니아의 부피를 구하래. 역시 화학 반응식부터 쓰고 한번 해볼게요. 화학 반응식은
N2라는 질소 기체가 H2라는 수소 기체랑 반응해서 NH3라는 암모니아 기체가 만들어진다. 우리 이거 외우라고 했었지, 선생님이. 개수비는 1대 3대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역시 몰수부터, 선생님 몰수부터 구하는 게 팁이라고 있잖아. 다시 한번 쓸게. 몰수부터 구한다. 몰수 구하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몰수를 구해보면 지금 0도씨 일기압에서 지금 질소기체의 부피가 몇이라고 나와 있어? 33.6이라고 선생님 문제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 33.6을 0도씨 일기압의 부피인 24.4리터로 나누면 몇입니까? 2분의 3, 2분의 3이니까 1.5몰이라고 그냥 쓸게.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개수비는 뭐랑 같다는 걸 통해서 구할 수 있을까? 개수비는 부피비, 개수비, 선생님 잘못 썼네요. 개수비는 몰수비랑 같다는 걸 통해서 몰수를 구했으니까 개수비를 통해서 한번 구해볼게. 지금 N2라는 질소기체랑 암모니아라는 NH3 몰수비가 어떻게 돼? 개수비가 지금 여기 밑줄 칠게. 개수비가 1대 3이기 때문에 몰수비도 2군요. 1대 2가 되겠지. 그때 질소기체가 1.5몰이 반응하면 얼마가 생성될까? 선생님이 이 부분 지금 파란색으로 비례식으로 한번 써볼게. N2랑 NH3랑 암모니아가 개수비 그리고 몰수비가 1대2로 반응할 때 질소기체가 1.5몰이 반응을 했다. 그때 NH3라는 암모니아가 이번엔 개수를 한번 Z라고 써볼게. 그럼 Z를 구하면 몇입니까? 그렇지. Z는 3이 되겠죠. 3몰. 그러면 이때 3몰일 때 부피를 구하면 3몰을 문제에서 우리 지금 구하라는 y라는 변수로 한번 쌤 쓰고 그것을 22.4리터로 나누면 y는 22.4리터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럼 몇이야? 67.2리터가 되겠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량과 부피의 관계 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량과 부피의 관계 역시 똑같아. 쭉 쓰고 할게 선생님. 개수비는 몰수비, 몰수비는 분자수비랑 같을 때 그리고 부피비랑 기체일 때 부피비랑 같을 때 뭐가 다르다고요? 질량비가 다르다는 관계를 통해서 문항을 한번 풀어볼게. 중요하니까 질량 별표 치고 쭉 그럼 구할게 이번에는 0도씨 일기압에서 마그네슘 6g이 충분히 반응할 때 수소기체랑 반응할 때 그때 수소기체의 부피를 구하라는 거야. 부피를 구하라는 거야. 문제에서 질량을 주고 이번 부피를 구하는 거야. 하지만 우리 어렵지 않지? 역시 먼저 화학 반응식부터 써볼게요. 마그네슘이라는 고체니까 S가 염산 HCl과 반응을 할 때 누가 생긴다고? MgCl2라는 염화 마그네슘이 생성됩니다. 이건 물에 녹아있기 때문에 알루미늄이래? 아쿠아 상태 AQ라고 쓰고요. 그때 생성되는 기체 수소기체 G라고 쓰면 이때 개수비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돼? 마그네슘 화학 반응 전에 한 개, 그 다음 화학 반응 후에도 한 개 있으니까 1대1 이렇게 쓰면 되고 화학 반응 전에는 염소가 한 개 있는데 화학 반응 후에 염소가 두 개 있기 때문에 HCl이라는 염산이 두 개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이 화학 반응 전에도 수소 기체는 H 두 개, 화학 반응 후에도 H2니까 즉 개수비는 어떻게 됩니까? 개수비는 1대1대 1대2가 되겠지.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마그네슘의 몰수부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마그네슘 6g의 몰수는 마그네슘 문제에서 물어보는 질량 6g을 마그네슘의 원자량인 여기 문제에서 24라고 줬네. 24로 나누게 되면 4분의 1몰이 됩니다. 그러면 개수비로부터 또 이번에는 어떤 걸 구할 수 있다고? 몰수비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마그네슘과 반응 후에 생성되는 수소기체의 개수비가 어떻게 돼? 1대1이지. 개수비랑 몰수비랑 똑같은 게 1대1이네요. 그때 마그네슘이 4분의 1몰이 반응을 했대. 그러면 선생님 이거 문제에서 정답을 줘버렸지만 이 비례식 한번 세워볼게.
마그네슘과 수소기체가 1대1로 반응을 해요. 그때 문제에서 마그네슘이 4분의 1몰 반응했습니다. 그때 생성되는 수소기체는 몇일까요? X라고 하면 X는 4분의 1몰이 되겠죠. 4분의 1몰이니까 선생님이 0.25몰이라고 쓸게요. 그러면은 이게 가로치고 좋네. 선생님 정신머리가 없었어요. 1대1로 반응을 할 때 그때 문제에서 4분의 1몰이 구했으니까 이것을 x라고 하면 x는 0.25몰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이 수소기체의 몰수가 0.25몰, 선생님 여기 0.25몰 썼으니까 0.25몰일 때 그때 수소기체의 부피를 구하려고 하면 이것을 뭐 선생님 Z라고 써볼게. Z를 22.4리터, 0도씨 일기압일 때 부피인 22.4리터로 나눴을 때 그게 0.25니까 이 Z는 22.4리터 곱하기 0.25니까 Z는 몇이 됩니까? 그렇지, 5.6이 되겠죠. 즉, 선생님이 중요하니까 여기 진하게 꺼놨네.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질량 부피 관계를 유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어떤 걸 걸치고 있었어? 엄청 중요해. 몰수를 구했잖아, 몰수. 중요하니까 별표도 2개. 아니야, 그냥 별표 겁나게 쳐버릴게, 그냥. 별표. 몰수를 먼저 구했잖아요. 선생님 미안해요. 여러분, 선생님 방금 성격 파괴자인 줄 알았어. 몰수를 구한 다음에 계수비로부터 몰수, 분자수비, 부피비, 질량비를 구한 다음에 그 관계를 유추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좀 어려울 수 있었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 범위를 많이 나가지 않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천천히 나갔습니다. 이해가 되는 친구들은 좀 쉬웠을 수도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 좀 비교적 천천히 나가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늘 선생님 여러분들 잘 아는 스타일처럼 질문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부분 우리 반응 전후의 분자수의 변화, 한계 반응물 찾는 부분 보고 문항 푸는 것으로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항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 함께 해가면서 복습하고, 그리고 선생님 스타일 알다시피 시험 문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쉽게 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이 가장 항상 우려하고 원하는 부분 끝까지 여러분들 좀 참고 한번 해보도록 마지막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우리 안 본 지 좀 며칠 됐다고 우리 화둥이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네. 선생님이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우리 같이 자기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